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서버리스 오퍼레이션즈라는 이제 서버리스 약간 특화된 기술 지원을 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경상남도인데 제가 일본에 유학을 좀 빨리 했기 때문에 제가 사투리를 좀 쓰는데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서버리스에서 부하 테스트를 하는 목적과 실제 모범 사례 소개라는 테마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이제 그 항목이 이제 일단 먼저 부하 테스트란 뭔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제 뭐 형태인지 어떤 목적인지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서버리스 워크로드의 부하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서버리스라 그러면 이제 보통 클라우드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아니 서버리스인데 부하 테스트가 왜 필요하지라는 이제 의문이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한 툴과 활용법.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툴로 어떻게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하는지 그리고 부하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항목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본의 회사의 사례가 되기는 하겠지만은 서버리스에서 부하 테스트를 실제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하 테스트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일단은 이름으로 봐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특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나 워크로드에 일단 부하를 걸어 봐가지고 그 처리 능력을 측정을 하고 실제로 운용이 가능한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지 이거를 리리스하기 전에 미리 검증하는 이렇게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부하 테스트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목적하고 내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이제 부하 테스트, 그다음에 뭐 성능 테스트, 퍼포먼스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 혹은 스파이크 테스트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지속성 테스트, 뭐 소크 테스팅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하 테스트 일반적인 의미의 로드 테스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부하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하를 걸어주고 이 높은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초당 리퀘스트 몇 개 이렇게 이제 핸들링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전송량이라든가 스루풋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거를 측정해 보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테스팅이라고 이제 보면은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부하에 걸렸을 경우를 상정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뭐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한번 달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스파이크 테스트.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청이 이제 급격하게 단시간에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의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스파이크 테스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시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쭉 가동을 시켜보고 실제로 이 정도 이렇게 사용량이 있겠다 이런 걸 상정을 해보고 뭐 이제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돌려봐가지고 뭐 성능이라든가 이제 접속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생각한 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테스트로 소크 테스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부하 테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시스템이나 아키텍처의 한계를 테스트를 한다든지 프로덕션 리리스한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나 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예행 연습을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큰 트래픽이 오는 경우에 그걸 이제 미리 이제 예행 연습을 해보고 성능을 검증을 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데 AWS를 쓰는데 특히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 이렇게 맡겨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걸 큰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 나가는데 왜 서버리스에서 부하 테스트를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서버리스에서 부하 테스트를 하는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버리스의 비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서버리스 아키텍처 요금 구성이 주로 이제 사용량, 실행 단위의 종량제 요금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스턴스나 컨테이너를 베이스로 하는 다른 구성의 아키텍처에 비해서 서버리스가 요금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람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AWS IoT 코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 세 개 이렇게 그림인데 위에 거 보시면은 IoT 코어가 좀 복잡해요. 막뭐 엄청 많아요, 뭐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요금 계산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는데 뭐 유저가 몇 명 있고 디바이스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런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다른 서비스들 많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서버리스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 이렇게 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아 근데 그거 시스템 그거 하는데 야 돈이 얼마나 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상사분이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리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리리스한 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걸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 좋은 방법이 부하 테스트를 해보고 비용을 발생시킨 다음에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할당 태그를 사용하면은 이제 1일 정도 이렇게 미리 부하 테스트를 1일 정도의 사용량을 상정을 하고 부하 테스트를 걸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트 익스플로러 다음 날에 보면은 비용이 이제 필터링을 해서 볼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요금을 내보고 하루치 요금을 알면 한 달치 요금을 알 수 있고 한 달치 요금을 알면 1년치 요금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들락날락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서버리스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총량을 알면은 이제 총 비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하 테스트를 미리 돌려보고 거기에서 나온 비용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요금 계산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할당량의 추가 요청을 위한 근거 수집인데 AWS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개 이제 할당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한 아카운트 단위에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스루풋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걸려 있거나 혹은 테이블 단위로 걸려 있거나 이런데 이거를 이제 이것보다 더 사용해야 될 경우에 AWS에 내가 이걸 좀 더 필요하니까 조금 올려달라라는 신청을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이게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이나모DB만 보면 모르겠는데 서버리스를 하다 보면은 여기 밑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되게 좀 복잡해지죠. 근데 이걸 뭐 이 정도까지 서버리스를 사용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이런 구성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내용을 알거나 개발자 직접 이제 팀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팀에 계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는 다 들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제 뭐 부하 테스트를 돌려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면 트래픽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탁 서비스 할당이 걸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트래픽을 좀 높여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뭐 어떤 서비스에 어느 제한을 이제 어느 양만큼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진행했던 프로젝트 구성을 살짝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AWS IoT 코어에서 디바이스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SQS에서 람다를 이렇게 이제 복수로 비동기로 기동을 하고 한 람다 하나에 이제 약간 시퀀셜하게 S3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뭐 디바이스 섀도우라든지 앱싱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서비스를 부르는 이런 형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이게 이제 그 할당량에 이제 제한이 걸려가지고 에러가 나는지 이거를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나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하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저는 이제 다른 데 뭐 다이나모나 S3나 뭐 앱싱크나 이런 데 걸릴 줄 알았더니 전혀 생각 외로 디바이스 섀도우에 걸렸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를 이제 미리 부하 테스트를 안 돌려봤을 경우에 숫자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경우에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이제 릴리스를 해봤을 때 릴리스를 하고 나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걸 이제 조사를 하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했을 법도 한데 이걸 미리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걸려봤기 때문에 이걸 트래픽을 얼마만큼 높이면 얼마만큼 더 이제 그 디바이스 섀도우의 이제 상한선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부하 테스트를 미리 이제 걸어보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적화와 성능 튜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같은 구성이라도 예를 들면 람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설정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SQS로 람다를 이렇게 기동을 하는 경우에도 트리거 설정에 보면은 뭐 배치 사이즈라든지 배치 윈도우 뭐 그다음에 동시 실행수 이런 식으로 항목이 좀 이제 많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같은 그러니까 이게 팀마다 다 이제 만드는 서비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설정이 최적인 설정인지를 이렇게 알아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양의 이제 트래픽을 발생시켜 봤을 때 나오는 결과하고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봤을 때 나오는 결과하고 이게 이제 설정 값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알아내기 위해서는 부하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최적화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람다 같은 경우에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하 테스트를 돌려보면 처음 이제 실행한 거하고 두 번째 실행한 거하고 결과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릴리스 직후에 뭐 스파이크 액세스가 이렇게 막 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프로비전 컨커런시 같은 걸 지정을 해서 완화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꼭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이제 꼭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액세스 수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오는 리퀘스트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꼭 이렇게 빨리 금방 이렇게 레스폰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두 번 돌려보고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걸 일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부하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하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서버리스에서 트래픽이 아주 많이 오는 서비스를 예를 들면 하려고 한다 그럴 때 보통 부하 테스트 돌려보면은 람다에서 스로틀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람다에서 스로틀링이 나니까 이걸 해결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이런 스로틀링이 발생을 하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람다에는 일단 두 가지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 실행수인데 동시 실행수는 우리가 콘솔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시 실행수를 막 이제 뭐 1000개, 뭐 5000개, 10,000개 이렇게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할당량에서 총량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하나 더 이렇게 버스트 리밋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버스트 리밋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전까지는 하드 리밋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전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버스트 리밋은 이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를 하면서 람다를 사용했어야 됐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긴 했는데 이 람다의 작동 기전이 뭐 정확하게 똑같다고는 이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제 정확하게 람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듣는 얘기로는 이제 람다의 작동 기전이 이제 토큰 버킷 알고리즘이라는 이제 알고리즘하고 좀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바켓스가 있죠. 이 통 자체를 이제 동시 실행수라고 보신다면 이게 이제 일주일에 얼마 정도씩 이렇게 이제 토큰이 차는데 이 토큰 하나가 하나의 이제 요청이나 리퀘스트라고 본다면 이 차는 양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버스트 리밋이라고 부르고 이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막 그 동시 실행 수만큼 예를 들면 5,000이다 그러면 이렇게 5,000개 이제 요청을 한꺼번에 딱 보냈을 때 이게 스로틀링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점점 이 차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스로틀링이 없어지는 이제 좀 줄어드는 이런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하가 어느 정도 사전에 조금씩 이제 걸려줘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람다를 사용을 했어야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번 달 아니면 저번 달인 것 같은데 이 이제 그 버스트 리밋의 이제 그 디폴트 값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도큐멘테이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콘솔 같은 데서 이렇게 서비스 쿼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서포트에 물으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프트 리밋이 된 것 같아가지고 도큐멘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람다의 이런 작동 기준을 이해를 하고 디폴트 이제 버스트 리밋을 조금 이제 높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서포트에 컨택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한 툴과 활용법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하 시험 툴 같은 경우에 이제 JMet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걸 사용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나는 서버리스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에 플러그인으로도 나와 있는 이제 서버리스 아틸러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로커스트, 그다음에 AWS 이제 공식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테스팅 온 AWS를 그래가지고 분산 이제 테스트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툴을 사용해서 부하 시험을 하시면 되겠는데 뭐 기본적인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하를 이제 주기 위한 테스트 클라이언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보통 보면은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다거나 혹은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읽어 와가지고 그 이제 필요한 이제 테스트 클라이언트 숫자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기동하는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기동을 해줘서 이제 타겟에다가 부하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뭐 EC2나 이런 걸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뭐 람다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하 시험 툴의 상세한 구성의 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개는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작과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웹 UI가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클라이언트의 클러스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이제 요즘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HTTP뿐만 아니라 MQTT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해서 IoT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성에서는 EC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ECS가 아니라 여기를 이제 람다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부하 테스트 자체도 서버리스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식에서 나와 있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테스팅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UI도 있고 또 이제 그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이제 파게이트의 테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서버리스를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구성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큐멘트도 설명이 이제 잘 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사용하기도 쉽고 또 이제 JMeter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서 이제 웹 UI에서 불러와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그 템플릿을 올리고 웹 UI를 열어서 화면을 보면은 여기 보면 시나리오 타입 항목에 뭐 싱글 HTTP 엔드포인트도 있고 뭐 JMeter도 있고 JMeter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뭐 램프업 타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부하를 걸고 싶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부하를 주는 지속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시 실행하는 태스크의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JMeter로 작성한 시나리오를 업로드를 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면 그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서머리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뭐 이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만들고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이제 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가지고 요거 그냥 스크린샷으로 그대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뭐 스테이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덕션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릴리스를 할 때 뭐 이제 이 어떤 기준으로 릴리스를 하면 좋은가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성능 기준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 스크린샷 하나로 이렇게 증빙 자료를 대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이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할 때에 주의 사항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할 때 그냥 이제 무작정 하면은 이제 좋은 건 또 아니고 이게 부하를 할 때에 일단은 일반적인 테스트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막 이제 뭐 만 클라이언트 뭐 10만 클라이언트 이렇게 걸지 않는 게 좋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예를 들면 100 클라이언트, 100 유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 5000, 만, 뭐 2만 5천, 5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나 이게 어떻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에러가 났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거를 찾아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클라이언트 수가 많아지면 그걸 찾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은 수의 클라이언트가 로 부하를 걸면 이제 그만큼 찾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로그나 트레이싱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 부하 시험을 하면은 이제 부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요금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디버그 레벨 같은 걸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그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깜빡하고 뭐 디버그나 이런 걸로 냈는데 로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같은 요금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뭐 에러 레벨로 해두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그를 이제 진짜 필요한 거 말고는 안 나오게 하는 형식으로 이제 설정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하는 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사전에 이제 목으로 대치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함 이렇게 되는데 부하 테스트 클라이언트가 이제 많이 있어요. 부하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은 뭐 사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을 뭐 내부에서 뭐 API 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부하 테스트를 이걸 확인을 안 하고 걸어버리면 그대로 그 요청 수가 그만큼 이제 외부 시스템이나 이런 데 나갔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 시스템을 예를 들면 뭐 멈춰버린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신경을 써서 외부 시스템을 연계를 하는 경우에 그쪽에 서비스 할당량을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모킹을 해서 그 실제로 리퀘스트는 뜨지 않지만은 이제 레스폰스만 이제 받아온다는 셈 치고 다음 처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AWS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대역의 관점에서 이제 사전 신청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람다를 예를 들면 VPC 안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도큐멘트에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한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은 뭐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리스에서 부하 테스트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인기 방송의 온디맨드 영상 공개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저희 고객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안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건 자체가 일본의 이제 홋카이도 텔레비 호소라 그래서 이제
홋카이도의 이제 지방 방송국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오리지널 예능 방송으로서 스이오도데쇼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수요일 어떤가요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토크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는 방송인데 한국으로 가는 에피소드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서비스 자체는 한국에서는 안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에 이제 오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송국에서 HOD라는 이제 약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 방송 스요도데쇼라는 방송에 이제 신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방송 자체는 주변에 일본 사람들 혹시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아마 8, 90%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제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방송이라서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냈을 때 신작을 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분명히 사람들이 이거를 먼저 보고 막 트위터에 올리려고 막 열면은 막 F9 막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작을 낸다 그랬을 때 요구 조건으로서 일단 5,000 TPS는 버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5,000 트랜잭션 퍼 세컨드 그냥 RPS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당 이제 5,000 요청까지는 버텨야 되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이 신작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스템에 이제 약간 보수를 넣어야 되는 수정을 좀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건 이제 풀 서버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VPC도 안 쓰고 EC2도 안 쓰고 그냥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만 쓰는데 뭐 주로 이제 그 웹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SPA로 되어 있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앱싱크랑 그다음에 다이나모DB 그리고 이거 전체적인 그 구성 자체는 놀랍게도 이제 AWS 앰플리파이로 전부 관리가 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외주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방송사 내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사내 개발로 이렇게 만든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풀 서버리스가 됐던 것도 있고 앰플리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던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앰플리파이로 이제 처음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만들고 또 빨리 릴리스를 하고 그만큼 빨리 이제 수익을 얻고 이런 이제 경우가 됐습니다. 실현을 하는 이런 이제 그 어떤 목적이 있었고 그거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이제 조금 약간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을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때 그 당시 그 상태로 릴리스를 하는 건 좀 위험했고 또 그만큼 이제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보면 앱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좀 데이터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리졸브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게 이제 몇십 번 쿼리만 해도 앱싱크에 보면은 이제 앱싱크 리졸버의 컴퓨팅 이제 리소스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토큰 소비량이라는 이제 그 이제 서비스 할당량의 항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몇십 번 쿼리를 하면 금방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AWS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도 그 신청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방법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오고 가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모DB에 또 데이터를 이제 그 가지러 가는데 이 데이터 자체도 앰플리파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앱싱크나 GraphQL에 최적화가 되어 있었지 이렇게 이제 막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핫 파티셔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 5,000 TPS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 검토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했는데 주로 이제 앞에서 다이나모DB나 이런 데서 떼어야 되는 데이터가 이제 방송의 메타데이터라든지 각 방송별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시즌이 있고 에피소드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싹 한데 모아가지고 약 한 10메가 정도 되는 이제 제이손의 이제 그 텍스트의 이제 제이손 파일로 이렇게 받아오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캐싱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앱싱크의 캐시 기능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앱싱크의 토큰 소비량이라는 게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의 이제 용량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캐싱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모멘토라는 이제 서버리스 캐시 서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AWS 내 부하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가능한 한 기존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는 상태에서 단시간에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앱싱크의 신기능에 보면은 머지드 AP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키마를 이렇게 머지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하던 대로 처리하던 건 기존에 처리하고 부하가 걸리는 부분만 이제 다른 앱싱크 엔드포인트로 가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머지드 API 엔드포인트만 보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아니고 그 이제 그 환경 변수를 조정하는 정도의 이제 변경으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공리도 있었습니다. 캐싱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좀 약간 다이어트를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프론트 엔드에서 직접 이제 캐시를 이제 가지러 간다든지 아니면 백엔드에서 일단은 캐싱한 데이터를 뭐 그래도 일단 앱싱크를 경유해서 내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의 이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그 옵션을 검토를 하면서 이 옵션에서 이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단시간에 만들고 또 성능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어 보고 부하 테스트를 몇 번씩 돌려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가 정해지면은 이제 실제로 5000 TPS를 감당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앱싱크의 그 토큰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시를 도입한 걸로 인해서 그 토큰 소비량의 그 기능에 대한 이제 서비스 그 토큰 소비량에 대한 그 할당량을 이제 완화하는 신청은 필요가 없어졌지만은 다른 기능에서 조금 필요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AWS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부분 뭐 람다의 동시 실행수라든지 다이너모DB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하 시험을 이제 몇 번씩 돌려봐가지고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캐시를 이제 도입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뭐랄까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걸로 리리스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그때 섰는데, 다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제 그 서비스의 할당량 완화 신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가 AWS에 대한 이제 앱싱크의 토큰 완화량 서비스를 이제 토큰 소비량의 완화를 이제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토라는 이제 그 서버리스 캐시 서비스 외부 서비스죠. 여기에 대해서도 할당량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안에 사실은 이제 그 부하 테스트를 돌린 결과라든지 그런 게 이제 데이터로 쫙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니까 되게 얘기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부하 실험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다 되고 실제로 이제 이 그 방송 자체가 이제 8월 말경에 이렇게 이제 릴리스가 됐고, 목표했던 이제 5000 TPS 스파이크도 미리 이제 부하 테스트를 돌려봐가지고 검증이 다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신작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봤는데 뭐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돌아갔고, 릴리스도 이제 잘 됐고 시청자분들한테도 크게 이렇게 뭐 어떻게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도 그렇게 이제 뭐 성능이 안 나왔다거나 뭐 시청이 힘들었다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뭐 되게 잘 끝난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게 약간 방송사에서 나오는 이제 방송사의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스파이크에 대한 부분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이제 그 스로틀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테스트를 돌려가면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람다에서 스로틀이 일어나서 에러가 이제 프론트엔드로 넘어오면은 그때 이렇게 리트라이를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미리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뭐 큰 문제 없이 유저 경험을 크게 이렇게 이제 막 손상을 시키는 것 없이 이렇게 잘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 이제 파트너가 서버리스 히어로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일본에서 서버리스 좀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일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일본의 AWS의 비즈니스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버리스.co.jp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억하기 쉬우니까 한번 들어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